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이제 언어를 공부할 때는 뭐 그림 형제라든지 아니면 백설공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칸트와 네. 니체와 또 이런 고전, 셰익스피어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네. 그건 이제 이런 하나의 사례라고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전을 읽고 시를 읽고 이런 그 특성을 가졌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언어를 배우는 데는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기사를 열심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만화를 열심히 볼 수도 있고요.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분야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거기에도 물론 고전을 읽으면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들이 뭐 단어 중에 고급과 저급의 단어가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어휘들이 좀 나오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이래도 충분히 우리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어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명시를 좋아하는 이제 자제분처럼 명시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거 달달 암송해서 그거를 다른 토플 시험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는 만화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만화를 열심히 읽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일정한 영역 고전이나 아니면 명시나 이런 데 한정 짓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 그쪽에 있는 어떤 영역의 책을 아니면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휴 이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신 게 이 아이한테 우리가 칸트를 어떻게 읽히나 걱정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어머니가 충분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방청석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께서 질문 너무 많으십니다. 예,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예. 희경동에서 오는 김현숙인데요. 정도상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주에서 보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타고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득적이라고 학문적으로 또는 뭐 선천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60억 인구가 있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일반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아마 초점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가 타고난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외국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아니면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정숙님 아드님의 경우에도 7개 국어를 막 그 어떤 자기가 무슨 타고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봤더니 외국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라틴어하고 히라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든 뭐든 거기서 배운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예를 들면 어느 과를 가면 이태리어나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이태리나 불란서에 있는 어떤 친구랑 사귀다 보니까 그 언어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이가 그 언어를 배우게 된 그런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외국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집중력 그리고 그런 환경, 주어진 환경이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면 누구나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고나서 누구는 타고났기 때문에 외국어를 빨리 배우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자녀가 예를 들면 능력이 좀 없어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이를 그 환경에 넣어 놓으면 자기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알아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우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집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집중력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한국어로도 모국어도 어떤 사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글도 쓰면 뭐 좀 비논리적이고 이런 글을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육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았고 어려서부터 모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지 어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외국어 배우는 거를 피아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아노를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데 사실은 어려서 피아노를 배우려면 이 손가락이 작아서 건반 누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 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왜 그 어린아이들이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왜 피아노를 배워야 되냐. 뭐 피아노니까 배울 수 있는데 언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손이 닮아했을 때 가르쳐도 되는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피아노 안 배워서 그렇죠. 만약에 피아노를 내가 꼭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피아노 배우기 시작하면 배울 수 있잖아요. 기타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건 나이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자기가 맘먹고 연습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영어든 뭐 다른 외국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궁금하실 건데 언어 능력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굳이 따지자면 뭐냐면 언어 적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의 능력을 8개로 나누는데 뭐 체육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 운동 잘하는 운동 잘하는 뭐 여러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언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타입만 조금 있어가지고 확실히 보면은 아마 이정수 자제분도 언어 적성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는 표현 안 해, 그거를. 언어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남들보다 쉽게 배워, 이제. 그리고 재밌어,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 되게 언어 쪽으로 하면 되게 성공하는 쉽게 배우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썬킴도 언어 적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먹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수학 잘하는 사람은 또 영화에 그럼 이 사람은 괴로워 외국어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능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분들 할 때 얘를 보니까 수학을 잘해. 그러면 그쪽으로 키워야지. 안 되는 애한테 영어 하면은 걔는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안 돼요. 그게 잘. 그 정도 차이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자녀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중에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굉장히 잘 해오시는 우리 이정숙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제 그동안은 기업체 대상으로 특히 좀 직위가 높은 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국내에 이제 15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안 돼가지고 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건데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 제가 경영 방법을 몰라서 회사를 못 키웠어요. 네. 그 거기서 좀 쓱 얻어서 네. 회사를 좀 규모로 만들고 지금 이제 둘이 함께 책을 내갖고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벌 관계를 몇 번 더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자시고 아들도 저자. 제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엄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오늘도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숙 씨 그리고 정도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함께 해주신 한문섭 교수님과 안문현 씨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네, 절기상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월 5일이 입하였으니까 그날 다들 덥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여름을. 봄은 짧아지고 여름은 네. 길어지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짧은 팔도 읽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봄이 지나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는 여름 건강하게 맞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